사실 말씀드려야 될 게, 음,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음. 이제 뭐 그때는 그렇다, 그때는 다르다, 이런 쪽으로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젊은이들이 그렇게 비판할 정도로 네, 우리 세대들이, 아니, 윗세대들이 네. 젊어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유행어가 있거든요. 음, 유행어가 뭐냐면, 이제 어른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음, 노인들을 따라하는 건데, 음, 그 제일 유명한 말이 나 때는 말이야. 음. 그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Once upon a time. 근데 그게 이제는 되게 비웃음을 당할 만한 문장이 됐거든요. 음, 그래서 괜히 이제 편협하고 꼰대 같은 노인을 따라할 때 음,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음, 이제 음, 비판을 해요. 음, 그래서 음. 어 네, 일단 상황이 그렇거든요. 아니, 그건 난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그것도 또 양비론을 내실 수밖에 없는데, 나 때는 말이야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랫세대들이 자꾸 윗세대를 우리 입장을 볼 때 비판하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반론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또 한 그럼 그때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전에는 그리고 아랫세대와 윗세대 간에 조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이를테면 6, 70대 아랫세대와 6, 70대랑 구분이 되면서 그 아랫세대는 내가 모르니까 이상하게 그 윗세대들의 업적을 전부 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 존재로서도 저항할 권리가 있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본인들은 A라는 일을 해갖고 80%의 일을 했는데 왜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내 논문을 많은 사람들이 베끼면서도 표절하면서도 그걸 표절했을 때 느끼는 불쾌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다는 걸 알리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더겠죠. 그러면 노인 세대들이 나 때는 말이야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걸 자제하는 분위기가 필요한데 안 됐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젊은 세대들은 교육을 통해서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잖아요. 못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지만 그 배움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또는 일부러 안 준 사람들이 더 문제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아니 젊은 세대가 어떻게 자기 부모 세대나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알 수가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 젊은 세대는 나무라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에 근거할 때 왜 역사를 공부하고 뭐 하는데 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관해서는 모르죠? 그리고 알려는 노력을 왜 기울이지 않고 무조건 비판을 하죠? 그리고 본인도 언젠가는 노인 세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가 노인들이 그런 말 할 수 있지. 맞아. 그런 얘기 나도 듣기 싫어하는데 근데 이상해. 솔직하게 감정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 안 하나? 내가 군대 갔을 때, 내가 뭐 했을 때, 특히 한국 사회는 지금 뭐 이런 나이 드는 사람들보다는 젊은이들이 자기 현실이 더 커요. 이거는 현대문명 탓이 아니라 대중연예문의 영향 때문에 외모를 가꾸고 남 앞에서 개성을 더 드러내려고 그리고 자기를 부각시키는 홍보는 이름하에 오히려 그게 더 심하잖아요. 윗세대들은 그런 게 오히려 없었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거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덕목으로 삼았잖아요. 남에게 뒤처지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던 것이 우리 윗세대들, 내 윗세대들의 삶의 습관이었는데 어떻게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젊은이들에도 좀 반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니까 나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부터 시작까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노인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늘 얘기를 할까? 나 며칠 전에도 나보다 10년 이상 된 원로들이랑 앉아 점심을 먹는데 뭐 중요한 걸 봤어요. 고조선 문명에 관한 유물도 보고. 근데 하나같이 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그 노인들은 정말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더라. 그리고 다 끝나고 밥 먹고 나중에 차 마시러 가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 발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말을 해서 내가 답변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 난 표현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인들은 이미 젊은 세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싫어한다는 것도 이미 알아요, 대부분. 그리고 얘가 지금 숨기고 있어도 무슨 일 한다는 것을 대충 짐작한 거죠. 왜냐?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젊은이들은 몰라요. 나부터도 앞으로 5년 후의 상황을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모르는 건 당연한데 그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집에서나 마을에서나 또는 학교를 통해 가지고 윗세대들의 삶을 계속 알려준 거예요. 그게 역사 아니에요? 역사라는 게 거창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윗세대를 그 시대만 보는 거야. 그것도 자기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늘 부정적이고, 그리고 참 이상해요. 여러분,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기 20대 후반과 60대 중반에 내가 있잖아요. 우리 생물학적으로 이미 차이가 있어요. 생리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뼈대가 다르고 근육이 달라지고 걷는 모습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진이 빠진 허리가 굽어지고 눈이 나빠지고 표정이 붉어지고, 이거 생리적 특성인데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환경운동을 하고 인류를 지하고, 난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노인들은 정말 그 후대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마지막을 위해서. 그리고 그 중간 세대들이,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지만 한국의 지금 흔히 말하는 386 그 세대들이 너무 그 윗세대들 능멸한 거예요. 자신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애썼다고 그러는데 진정한 난 가장 중요한 민주화는 바로 생존의 문제로 생각해요. 먹고 사는데 목숨을 걸고 돈을 벌고 그런 건데, 그런데 그 이후 세대들이 민주화라는 이름 하에 자기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 윗세대들의 업적을 전부 다 부정적으로 평가했어.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고 부정과 부패란 것을. 나는 그들의 정치적 민주화, 소수를 위한 민주화, 정치적 민주화보다는 다수의 생활의 민주화,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야말로 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 민주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고 봐요. 나 솔직히 한번 얘기하면은 지금 386 세대들이 본인들이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그러는데 소수의, 극소수의 운동권 말고 나머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386 세대에서 본인들이 민주화운동 세대라고 자처하는 본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난 그 세대 윗세대고 중간이지만은 내가 거리에 더 많이 나갔는가? 그 세대가 더 거리에 많이 나갔는가? 사회적 신분을 약간 가졌지만 젊은 나이에. 그런 내가 더 거리에 나갔지 극소수의 운동권을 빼놓고는. 그래서 그 세대들은 앞으로 난 역사적 평가가 있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아마 그 다음 세대들에게 비판을 받으리라고 봐요. 교수님 끝나셨으면 저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계속해요. 예, 내가 좀 흥분한 것 같아. 괜찮습니다. 처음에 네. 얘기하신 걸로 돌아가서 예전에는 딱히 저희가 의도를 하고 교육으로 이제 일깨워 주지 않더라도 사회 구조적으로 뭐 이치죠. 노인들에게 얻을 것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없죠. 제가 노인 세대들 어르신들한테 어떤 걸 받을 수 있겠느냐 하면 사실 실질적인, 그 당시에는 정말 실질적이잖아요.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뭐 그럼요. 밭을 갈고 그런 거니까 정말 그런 존중이 자동으로 생겨나 맞아요. 난리가 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을 해야 되고 하는 것도 인정하고 저도 너무 젊은 세대들이 노인을 업신여겨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교육을 인위적으로 이제 인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연스럽게 노인이 젊은 세대한테 줄 만한 것도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당연하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혹시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까요? 그럼 어떡하나요? 이미 시대는 변했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전근대 시대인이라 했죠. 그때는 농경문학은 아니면 수렵 사냥꾼의 문학은 어문학원 간에 모든 권력과 그다음에 모든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갖춘 건 노인들이라고. 그런데 산업사회가 됐잖아요. 도시가 됐죠. 또 한 가지는 정보사회가 됐죠. 이미 모든 것을 세상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기호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 기호는 노인 세대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문명적으로 세대는 바뀐 겁니다. 그래서 노인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큰 이익을 줄 만한 것은 없으니까 예전처럼 노인들이 절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공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자각을 해야 되는데 노인 세대들이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거나 불필요하게 틀리딱딱 이렇게 되는 거죠. 대안이 있다면 이거죠. 지금 이승환 선생이 나한테 질문하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런 직장의 문제도 있지만 삶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방황하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아니면은 카운셀을 통해서 정신과에 상담을 하잖아요. 그리고 명상여행을 떠나고 자연 속으로 가고 세계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떠나는 여행을 노인들에게 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노인의 경험을 존중하는, 노인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모든 경험을 일단 극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경험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간의 진리, 인간이 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젊은 목사가, 젊은 승려가 배워가지고 설교하는 이야기가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면은 60, 70, 80대 노인네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양반들이 한국 사회는 그게 부족해서 원로들 보러 늘 발언하라고 그러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사회에 도네이션하고 기증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자기도 할 말이 있고, 아니면 젊은이들이 그런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강의실 마련해 준다든가 장학금을 준다든가 이런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못하고 있는 거니까 노인들이 잘못한 걸 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해줘야 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 대신 젊은이들은 이제는 노인에게서 지식을 얻기 때문에 꼭 이거는 아닌 거죠. 그건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꼭 이익으로만 연결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록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은 얻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인간의 삶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만이라도 관계를 좀 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존경은 바라지 않지만 왜 많은 존재물들을 인정하고 이를테면 환경운동에 나서고 환경운동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하고 목소리 높이고 모으는 사람들이 왜 노인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는 그건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있고 율배반적 행동이잖아요. 모든 존재물을 귀히 여기고 모든 존재물과 같이 동반한다는 이런 전자의 그 한 부분이 자연환경일 뿐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민운동하고 환경운동하고 뭐고 한다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 단계에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아울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